들어가는 나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70대가 되어 몸과 마음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가뿐히 올라가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뒤에 들리던 소리가 어느새 신이해지고 좋아하던 음식도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늘 함께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7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불교적 지리와 함께 70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삶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남은 인생을 보다 청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말만 믿고 따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따라야죠. 약을 먹으라고 했으니 계속 먹어야지.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사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불필요한 수술을 거부한 72세의 이정수 씨. 이정수 씨는 72세의 나이에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많이 닳았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 대신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했지만 꾸준한 운동과 명상,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수술 없이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말합니다. 의사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잔디의 건강만 챙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조언은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나 스스로 내 몸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치료를 받을지,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인지 말입니다. 고기를 멀리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나이 들면 채식을 해야 한다.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피하는 것이 과연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일까?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고기를 기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 고기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육식은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74세 김연희 할머니의 이야기. 김연희 할머니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60대 후반부터는 몸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완전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끊고 채소와 곡물, 과일만 먹으며 휴식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70대 중반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운이 없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손녀가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단백질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안 드시나? 그러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후 할머니는 소란이 닭고기와 생선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줄고 환역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녀와 공원에 나가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육식.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수행자들은 탑발을 하며 주어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록 채식이 이상적이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승려 고바야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불자의 의무가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불자의 질이다. 고기를 먹되 필요 이상으로 탐하지 않고 자연과 중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화를 막기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골고루 먹기. 하루 50에서 60g의 단백질이 필요함. 승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조리.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은 음식 선택.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 너무 가혹한 채식은 피하기. 완전 채식보다는 유연한 채식, 생선, 이제품 포함, 고려. 운동과 함께 섭취하기. 단백질을 먹고 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된. 단백질만 섭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된. 즐겁게 먹기.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기분 좋게 먹기. 음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단조로운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기를 너무 멀리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도 80이 가까워오네.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 그냥 늙어가는 거지 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몸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80세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인생의 한 금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세,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 불교에서는 무삼이라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그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늙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82세 박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박산철 할아버지는 70대 중반까지 정말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고 친구들과 가족을 두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78세가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외출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고 날수도 적어지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몸이 늙어서 힘든 게 아니다. 마음까지 늙어버린 것이 문제였구나. 그 후 박 할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거실에서 걸었습니다. 그 후에는 집 앞마당을 돌았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 불교적 지혜. 불교에서는 우리가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집착을 버려라.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 질렸는데, 젊었을 땐 멀쩡했는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눈이 침침해도 아직 세상을 볼 수 있다. 춘추들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이 들수록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80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80세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재우기, 시 쓰기, 명상, 여행.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바빠서 주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나 명예, 세상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그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80세가 되는 것이 두렵나요? 아니면 새로운 지혜로 받아들이고 싶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산책, 감사의 마음 갖기, 새로운 취미 찾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80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노화가 2배 빨라진다. 이젠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싫어.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70대, 그리고 80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줄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숨도 차니. 누워서 TV를 보거나,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화를 2배 빠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이는 것이 삶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면 생기는 변화. 정원에서는 침대에 10일만 누워있어도 근육이 10년치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진다. 관절이 굳어져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혈액순환이 나빠져 혈압과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뇌 기능도 감소해 치매 위험이 커진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감기 때문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힘이 없었던 적. 그렇다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활동을 멈추는 순간 노화는 2배 빨라진다는 사실이요.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이순자 할머니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친구들과 시장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었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좀 쉬자라고 생각하고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다리가 점점 약해졌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이대로 가면 혼자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다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후 10분, 15분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활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녀는 78세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교적 관점, 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활력을 얻는다. 활동하는 순간 우리는 천주에 집중할 수 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곧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 일어나 명상을 하고 절을 하고 정전을 읽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정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활동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움직인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10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이라도 매일 하면 노화를 막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세요. 공원이나 숲을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도 건강해집니다.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집안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TV 볼 때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운동하면 지루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 동안 하루 10분씩 걷겠다. 한 주에 3번은 마트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힘들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힘들까요? 아니면 병이 생기는 게 더 힘들까요?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10년 후를 위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앉아 계시다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는 70부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7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늙음을 받아들이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는 늙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80대, 9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즐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리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에 절정되는 인생 후반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다 똑같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80에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며 건강한 사람들. 병원에 의존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의존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70대의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0대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78세 최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 최영우 할아버지는 70세까지도 매우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부터 집에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줄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점 끊겼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TV와 낮잠으로 보내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5세 생인 날, 그는 병원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최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씩 걷기,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간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 유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활력을 찾기.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혈압과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줄 몰랐어. 그냥 늙어가는 대로 살았으면 아마 지금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겠지. 불교적 가르침,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선택하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게으름을 선택하면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5가지 변화. 1.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음식이 곧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70대 이후에는 기운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명상,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세요. 5.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70대 이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70대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80대, 9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그냥 늙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들 것입니다. 70대는 늙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